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인데 쪼갠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쪼갠다는 근데 그 사람들의 쪼개는 그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쪼개는 아주 근본적으로 적어두는데요.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럼 쪼개면 분자가 돼 있어. 분자 쪽에 원자가 돼 있어. 원자가 그 시절 때 자꾸 쪼개니까 자꾸 쪼개져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니, 그건 알겠어요. 네. 윗바사나 자체를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 방법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 그럼 네. 그걸 어떻게 쪼개요? 걷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얘들은 걷는 거를 위주로 쪼개면 걷는 걸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뭘 보냐면, 이 물질 갖다 쪼개다 보면 빛이 된다네요. 나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물질 쪽에 빛이 되는데, 빛도 또 이게 자꾸 쪼개 들어가면 뭐, 거기서 뭐가 나오고, 어떤 상황이 나오고, 그것도 설명이 복잡하더라고요. 거기 약간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그게 쪼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정확히. 그냥 이렇게 때 물질이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빛을 보면서, 또 빛도 또 다들 쪼개나가더라고. 그러면 그 뭐 서양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갖다 하기 위해서 분석해 나가는 게 아니라 물질의 기본 입자 같은 걸 그걸 쪼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이제 윗바사나는 항상 그 대상을 잡거든요. 대상을 잡는 게 이제 윗바사나인데, 대상을 큰 걸 잡지 않고 자꾸 쪼개서 작은 걸 잡기 시작해요. 나는 그 원인이 이 사람들 왜 자꾸 작은 걸 잡고. 윗바사나 할 때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과제를 주나요? 과제를 줘요. 김열곤이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과제를 주로 뭘 주나요? 과제를 갖다가 이제 뭐 물건을 이거 관찰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관찰하라. 근데 물건을 관찰하는데 이 물건이 지금 보이지만 물건을 더 깊이 들어가면 물건이 아니라 이게 다른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더 들어가면 색깔이 되고 뭐가 되고 하면서 자꾸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색깔도 나오는데 그 색깔만 해도 분류가 많아지니까 자꾸 쪼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김영균이랑 나오는 싸움은 왜 자꾸 쪼개 들어가느냐? 내가 거기서 알고만 있으면 되지 왜 자꾸 쪼개 들어가느냐? 그 사람 말도 일리는 있는데 원래 붙여진 뜻은 그거 같아. 쪼개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라 너무 큰 걸 보면 오천이 진짜 돼요. 왜냐면 자꾸 자기 의사가 붙는 데이 너무 쪼개지니까 자기 의사가 조금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알아차림이 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쪼개는 거는 큰 것을 했을 때 알아차림이 됐으면 되는데 이것으로 알아차림이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럼 이것은 알아차림이 지금 깨지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봐라. 깊이 들어가서 봐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쪼갠다는 거랑 깊이 들어간다고요. 깊이 들어간다고 말이 돼요. 그러니까 쪼갠다는 그 사람들의 말이. 이게 뭐고도 다른 뜻이다라고 보는 그 시각. 그렇죠. 방식이 쪼갠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른 또 있을까 하면서 더 그런 식으로 관찰이 들어가는 방식을 쪼갠다라고 근데 김열곤이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왜 쪼개냐? 어쩔 수 없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이걸 들고 있을 때 이게 자꾸 잡생각이 들면은 이게 덩치가 커서 잡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보다 이쪽을 보고도 보면서 자꾸 딴 생각이 들거든요. 딴 생각 안 들면 끝났는데 드니까 이 중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어느 한 지점을 봐버려요. 그럼 조금 덜해요. 이게 잡생각이 덜 한단 말이야. 근데 지점을 봐도 잡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걸 보자고 빛을 본다네 또. 근데 나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네, 하기 싫어. 그거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뭘 쪼개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이건 이제 저는 이 공부를 그렇게 해보지는 별로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윗바사나를 목적은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네. 그건. 윗바사나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라 통찰력을 알고 지혜가 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뭔가를 화두를 들었어요. 예. 그러면 우선 이건 찻잔이고 찻잔이잖아요. 예. 찻잔은 물을 부으면 당기고 이게 우리 당연한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 모른단 말이죠. 고양이를 딸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 예를 들어 그거 알아차린 거잖아요. 저는 좀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삿띠나 이런 단어도 저희가 다시 조정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얘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찻잔이에요. 그냥은. 그런데 여기다 간장을 담으면 간장정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찻잔이라고 이름 지은 거에 넘어가지 말고 얘를 있는 대로 보면 얘는 찻잔이 아니야. 우리가 이 찻잔을 이름 붙인 거지. 그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라보면 그런데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걸 찻잔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찻잔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편견에 사로잡히는 건 찻잔이구나. 찻잔이면서 근데 이건 물잔이기도 하고 커피잔이기도 하고 간장잔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 이제 부항도 뜰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같이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쪽으로 고정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 찻잔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많아서 이름만 찻잔이 아니 이미 또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문제가 없어져요. 그죠? 그런데 제1 알아차림은 찻잔이지만 차 마시는 것만 쓰지 않는다는 걸 제1 알아차림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저는 알아차림의 주목적이 여기서 어디까지 자기가 알아차릴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그냥 그릇이어서 그 정도다 그러면 그 정도면 된 거예요. 이건 찻잔이라고 이름 짓지만 간장잔이기도 뭐도 하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차 마실 때 이 정도 사이즈 많이 쓴다. 그죠? 그렇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걔도 이걸 알아가는 것도 알아차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알아차림에 대해서 숭고하든가 특별한 기법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뭘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담든 간장을 담든 하는 걸 만들 수 있을까를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도자기 하는 기능목이라면 그걸 알아야만 되잖아요. 그걸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흙을 주물러서 그것도 아무 흙이나 해보니까 안 돼. 이흙저흙 해봐갖고 이걸 딱 빚으니까 됐어. 그리고 또 열을 가해보니까 물이 안 새게 남아야 돼. 그때 남는 걸 골라낸 게 알아챈 거잖아요. 그것도 알아챈 거예요. 알아챈 거죠. 예. 근데 그것만이 알아챈 건 아니죠. 아니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흙을, 그랬더니 이런 흙을 몰라야 되고, 이런 흙은 어느 지방에 나고, 황토 중에서도 어떤 거에 되고, 이게 정의가 내려져요. 그렇죠. 그럼 그거 알아챈 거예요. 그죠? 일단 알아챈 건 틀림없잖아요. 알아챈 거죠. 틀림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이 흙에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되면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알아차립니다. 또 알아차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흙은 뭘로 이루어졌을까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 태제기 쪼개기처럼 될 거예요. 자꾸 그쪽에 들어가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그렇죠. 탄소도 들었고 철도 들었고 뭐도 들었고 야 이게 철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붉은색이 많이 띄고 뭐 이런 식의 또 시작이 나와요. 시작이 나와. 한도 없이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철강을 또 분석을 해보면 철인이 뭐 공통적인 뭔가를 또 분석을 하면 이게 또 화학 구조식으로 이루어져갖고 예를 들면 거기 탄소 원자도 있고 아원자도 있고 이러면서 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입자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가지 굉장히 다른 분석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분석법이지. 그러나 분석은 분석이네요. 분석이에요. 이것도 분석이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건 기초로 관찰과 분석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왜 따지는지 우선 모르겠어요, 사실. 글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 얘기요. 그거 왜 따지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쓰려면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물을 놓고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물질도 왜냐면 보이는 건 흙이었는데 거기 무슨 원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기초 원자가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 마지막까지 안쪽에도 현대 과학처럼 야 이거나 이루어진 것 같아 사람이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거 그 진리가 나와요. 굉장하게 알아차린 거예요. 굉장하게. 예. 아직 인류가 끝장은 못 봤지만 그러면 끝장을 본 몇 사람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가나 누가 만약에 끝장을 봤다면 단어를 어떻게 못 썼거나 아까 모호란 단어를 썼는지 몰라도 어떻게 써서 찾아냈겠죠. 예. 근데 우리가 그때 이런 걸 다 알아차린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알아차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알아차림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띠의 번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번역이라는 문제를 생각해요. 석가나 그 후손들, 후예들이 번역해달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아차리는 게 뭔지 한글로 번역을 시작하면 이슈거든요. 알아차림. 네. 그리고 알아차리는 건 결국 통찰력이잖아요. 그래, 이거는 술잔은 술잔이고, 예. 소주잔 딱 좋잖아요, 그죠? 소주잔. 지금 그 다음에 뭐 도자기 굴 때는 그래. 그 다음에 그 세라믹 정도로 바꾸려면 요즘에 첨가는 또 바뀌고, 이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에서 물질의 근본까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도 그걸 다 볼 수 있지만, 이걸로 뭐 무화 이런 것처럼 존재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예를 들면 뭐, 아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나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의 초의 뺏기 존재하지 않는 거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아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얘도 그렇게 이루어졌어. 근데 물도 담겨. 이거 뭔가 다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대적인 언어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게 저는 도대체가 뭔가 특별한 수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아니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냐, 어서 오십시오. 근본적인까지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왜 지금 하고 난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는 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걸 원소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빛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후세 사람들이 자꾸 그걸 했는데, 그걸 쪼갤 때는 무슨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필요해서 쪼갰을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해서 쪼갰는데, 제가 이야기는 왜 이걸 쪼갰냐면, 그냥 이것으로서 사띠의 정의가 사실 저라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이걸 해석한다든지 역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벌써 이건 자기 생각이 자꾸 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감이 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자꾸 깊이 들어간다든지 이걸 더 이거 다음에 또 이걸 보내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그럼 자기 내용이 알아지는데 목적은 이 내용을 알기보다는 이 내용은 어차피 알아봐야 나중에 어떤 단계로 또 가요.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윗바사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만 있으면은 여기서 이 물건에서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물건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으니까 서양 과학자도 그렇고 우리도 좀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생각을 붙이지 않고 있으니까 본래 내 생각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내가 읽을 수 있다. 이걸 볼 때는 못 읽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갖다 놓고 있으면 생각이 돌지 않기 때문에 해석은 그렇게 해서 생각이 돌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뚝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뚝 끊어진 상태가 아주 없는 거냐? 생각은 돌지 않는데 진짜 내 본심이 항상 나오는 걸 알기 시작한다.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 알아차림을 했다. 본심이 나온 거 알아차리는 게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저는 마지막에 알아차림 아니 알아차림이라는 건 이건데 그 마지막 목표는 이거를 알아차리고 있는 동안에 생각이 끊어지거든요. 생각이 끊어지면 본래가 드러난다. 그게 천나가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끊어진다는 건
아까 했던 취온이라는 게 끊어지는 거지. 예, 그 그렇죠? 시온이 끊어지는 거죠. 취온이 끊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끊어지는 게 아니죠. 잘못된 생각이 끊어지는 거죠. 취하는 생각이 끊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각이 보고 끊어지는 있는 게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은 유지돼야 돼요. 그게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제가 개인에게 무념을 그래서 싫어한다. 무념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게 제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알아차리려고 하면 알아차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알아차린다는 건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리려는 생각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하려니까 그런 짓을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유지하려는 생각. 그렇죠. 그 대상을 알아차리려는 생각을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대상을 왜 알아차리냐면 네. 지금 현재 있는 그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니죠. 대상을 알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대상. 거죠. 아니, 저는요. 난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아니, 그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대상을 알 수는 뭐냐면, 있어요. 아니, 이제 대상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대상을 갖다 오래 하면 이걸 보면은 대상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대상을 알아서 이걸 내가 편하게 써먹겠다 그런 목적입니까? 아니죠. 대상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 말 그게 지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대상이든 갖다 놓잖아요. 예. 얘를 마지막까지 알려면 인간 마지막 깨닫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 어떻게 알아요, 이 대상을? 예. 참나가 알기가 어려운 것은 얘도 알기가 어렵죠. 아, 근데 아까 지금 지혜라는 말 쓰셨잖아. 예. 그 지혜라는 말이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는 걸 지혜라고 한 거 아니냐는 그렇죠. 그런 건데. 그겁니다. 그럼 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예. 지금 건 이런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통찰력. 얘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응. 그럼 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통찰력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아, 얘에 대해서 하려면. 아니, 지금 고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했으면 얘를 대상으로 했으면, 위바사는 반드시 대상이 있잖아요. 태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다 알 수 있으면 통찰력이 생긴 거잖아요. 생기는 거죠. 이거 다 알지 못하면 통찰력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찰력이 생겼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거 끝났더니 얘만 끝났지. 그러니까 얘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딴 대상으로 넘어가면 되죠. 딴 데서 넘어가는데 그렇죠. 끊임없이 가야 되니까요. 끊임없이 가죠. 근데 그 가는 이유가 네. 가는 원 목적이 내가 이것을 잘 알아서 이걸 갖다가 저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대상으로 내가 삼아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를 끝장 볼 수 있는 실력이면 그렇죠. 얘를 끝장 그건 볼 수 있는 그렇지. 실력이면 전체를 안다. 우주도 끝장을 본 거잖아요.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얘를 끝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사실은 성리학에서 이 사물을 놓고 우주를 평가하는 방식이 그걸 경물치기라는 거예요. 이 물건을 알면서 전체 다 그렇죠. 알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수련한다는 분들이 네. 오해한다는 거예요. 대상을 정하면 그거밖에 아무튼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 그 안에 우주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상 하나만 알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거 완전히 끝장을 봤다면 예. 우주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까지 보고 이 사람이 알았다고 그러냐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구나. 그 얘기. 이걸 보고 끝장을 낸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아무 대상이 되는 아니 대상 바꿔서 계속 바뀌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게. 얘가 80% 보면 나머지도 80%밖에 못 봐요. 그렇죠. 얘를 100% 봐야 얘도 네. 100% 보는 거고. 그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한 분을 대상에서 계속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이 끝장을 봐야죠. 그렇죠. 끝장을 봐야죠.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보면-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사물이 빛으로 이루어졌다 뭐 하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 광자 어쩌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빛이 무슨 빛을 얘기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또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거기서 얘기하는 빛들 중에 빛을 이루는 게 광자도 있으며 그거보다 더 작은 것들까지 지금 막 찾아내고 있는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떡하자고. 예.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 빛이라는 막연한 단어가 수련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빛이라는 단어로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진짜 공부하면 어떤 빛을 봤어? 어느 정도 봤어?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요. 그럴 거예요. 깜짝 놀라요. 요새 귀신 보는 사람도 빛이에요. 우주인 봤는데도 빛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냐, 어떻게 보였느냐, 당신 눈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였느냐, 당신 눈에.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치원이에요, 말씀하세요. 그것도 치원이에요. 그것도 치원이 되죠. 아, 그럼요. 한만 잡아도 치원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물리학 같은 경우가 가가지고서 식스 갖고 싸우는 이유가 노벨상까지 줬는데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이렇다고 지금 인정을 몇 사람들이 한 거지 똑똑한 집단이 누구도 똑똑 못하게 결정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도 그 사람은 치원일 수도 있어요. 아주 마지막에 자기 똑똑한 집단인 척하는 바보 집단이 모여가지고 써니라는 데서 충돌시켜가지고 바보 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거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명상이나 뭐 위파사나 이런 거 해가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아까 같이 그래서 그거 대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생각이 끊어졌다는 단어 자체가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단어가 사람을 보면 그때로 생각하고 그때로 그 생각하고 그 참나라는 그 자체하고 아까 그 말씀하신 생각은 그 마지막에 그 촛불처럼 무념이 된 상태에서 무념이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이상해지네. 자, 어쨌든 그 마지막 생각 그것이 참나고는 구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얘기해 줄까? 나 지금 어디서 자체만 찾게 참나는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나는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참나가 자기가 가지고 아까 그 말씀하는 거 생각하고 차이가 없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참나라는 존재, 참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나가 생각하는 생각의 작용은 참나가 아니죠. 그렇죠. 참나가 쓰는 작용이죠. 그래서 생각을 분류해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알아가려고 하는 작용이 인간의 상유작용이라면 상유작용이라면 알아차리는 건 상유작용이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걸 너무 숭고하게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 생각의 작용이기 때문에 인간이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한은 그냥 생각한다고 하면 된다는 거죠. 쉽게 국어로. 그러니까 국어하자는 거죠. 그걸 갖다 사기번역 하지 말고 국어하자. 야, 그럼 네. 이걸 끝까지 이제 가서 마지막까지 이걸 끝장을 보면은 우주의 비밀이 다 드러나고 결국 참나까지 드러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진행하지만 난 그 다 마지막 목적이 뭐냐? 이걸 자꾸 쫓아 들어가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비밀도 나오지만 이거에 대한 비밀을 마지막 캐기위해서 간다면 이게 마지막까지 가야 끝난 거 아니에요? 원장님 말하는 거는. 그러면 이걸 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알아차림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걸 그렇지 않고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난 유지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알아차림이 유지가 쭉 된다는 것은 마지막 상태는 뭐냐면 이제 다른 저기가 아니라 완전히 그 참나가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거야. 난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는 거죠. 참나가 항상 드러나는 건데 내가 감지 못하고 라기 표현보다는 이런 거 아닐까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은 정답에 도달하게 하는 지혜를 우리한테 주는데 보통의 생각은 편견이 이제 가미돼 있어요. 가미돼요. 취온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던 그런 단어처럼 이 편견이 잡혀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거를 다가간다는 건 이 편견을 하나씩 깨고 한 울타리씩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격벽이 쌓이는 그럼 자꾸 편견이 드러나는 거죠. 편견이 없는 걸 편견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진다는 자리가 제가 볼 때 편견이 없어지는 자리인데 생각이 없어지는 자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중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생각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편견이 끊어진 자리지. 장면이 끊어진 정의가 요것도 참 요걸 참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어떻게 정의하냐면 더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사유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맨 처음 이제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음은 상 얘기하시는 거지, 상. 아니, 저 다 얘기하죠. 영상을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임 교수님은 자꾸 상에 대한 거를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도리 이럴 때는 한자에서 쓰는 거나 우리가 생각이라는 단어가 한글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막 갖다 쓴단 말이에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 틀렸다가 아니라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어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니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답이 나와야 되면 문자 그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념무상하고 만난다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고거에 차이가 좀 있는 차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사전에 보면 생각이 부처다. 불교 사전에 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또 생각이 끊어지는데 생각이 부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다. 불교 사전에 생각이 부처다. 생각, 부처. 근데 그 생각은 지금 어떤 한문으로는 어떤? 한문으로 생각 각자, 깨달을 각자 있잖아요. 생각. 예. 아니 상이 아니고. 예. 생각 다른 또 다른 또. 근데 이래서 그 생각이란 개념이 이제 아까 말한 영, 상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저는 그래요. 예, 예. 생각이라는 게 만약에 이제 한자로 쓴다 그러면 각이 생긴 거잖아요. 각이. 그 생각. 근데 그 각은 근데 이 각을 저는 거창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지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게 다 생각이에요. 소리가 들렸어. 그것도 생각이고요. 들리네. 보이네. 그게 각인데. 우리 오셨네. 뭐 이런 거.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네. 이게 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을 가가서 제대로 된 큰 깨달음과 깨달음을 생각해서 그런데 그냥 잠깐 이렇게 문득문득 올라가는 것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도 생각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 이런 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자기 생각의 기초를 이루어요. 생각. 자기가 알는 지식들이 이런 것들이 다음에 그게 기초를. 그거와 자기 감각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삶을 판단해요. 예. 그게 하나씩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원장님 말고 뭐가 좀 착각이 되느냐면 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생각이라고 날생자에다가 각이 일어나는 거를 생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얘기드린 생각에 그게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그러네. 이 생각이 어떤 거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도 내 기억이 판단을 하는 기초가 되는 하나의 재료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아프네. 이런 것도 생각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작용으로 나타나는 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하려면 생각을 연구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기관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되는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마음을 연구하는 건 우리 생각을 갖고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단순하게 아파 뭐 이런 것서부터 아주 논리적으로 지배적으로 따지는 것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런 생각들이 모두 합친 거. 내 지혜서부터 지식서부터 모두 다 합친 거. 이게 생각사예요. 생각사. 마음들이 밭으로 모여있잖아요. 마음 밭을 깜짝 놀랐다니까. 난데 그거. 이게 생각사고요.